자, 우리가 하루 종일 조국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사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아젠다가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사실 조국 장관 의혹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핫식스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오로 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명 월담, 월간 담론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문제를 그 관련해서 가장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담을 넘는다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 좀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이거를 요즘은 이제 논란이 있어요. 기후 변화라고 했더니 기후 변화 아니다, 기후 위기다, 아니다, 기후 재앙이다, 아니다, 뭐 대멸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 요걸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 오브 전문가, 더 킹 오브 전문가, 네. 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제가 그 이현석 본부장님을 전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에너지 정의 행동 대표셨잖아요. 예, 시민사회단체 에너지 정의 행동 대표였고 저희 뉴스톱의 필자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바로잡는 거를 저희 많이 하셨어요. 몇 번 맞습니다. 쓰다가 바쁘다고 안 쓰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불량 필자로 이걸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예. 뭐 태양광 패널이 뭐 중금속에 오염됐다, 뭐 이런 거 다 가짜다, 사실 아니다 이런 거를 다 밝혀주셨던 분이라서 정말 제가 뭐 방송에도 한번 같이 나간 적이 있었고요.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후 변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도 궁금해요. 대멸종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죠. 어느 정도나 심각하고 좀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완벽하게 숙지하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태풍이 지금 이상하게 계속 올라와요. 10월 달에 9월, 10월에 이렇게 태풍이 원래 많이 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예. 지금 매년 태풍이 몇 개씩 오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만 지금 온 것이 7개가 왔습니다. 7개요. 예. 예. 이렇게 온 것이 1950년대 이후에 지금 처음이고요. 관측 이래 제일 많은 걸로 타이 기록이 지금 올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예, 조만간 만들어지게 되면 또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타이 기록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1등이 되는 거죠. 역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지금 태풍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계속 태풍이 만들어지는 건 자연 현상인 건데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개수와 그 강도가 점점 요즘 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 거죠. 지구 온난화. 지구가 더워지게 되는 거고 태풍이라는 게 결국은 이쪽 적도 인근에는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제 공기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극 쪽은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이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열을 이제 옮겨주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태풍인 거고요. 이게 지금 많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태풍이 많아지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쯤이면은 이게 한반도가 좀 차가워지고 바다도 차가워져서 태풍이 여기까지 못 올라오는데 한반도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바다가 좀 뜨거워지니까 한반도까지 올라와 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이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기단이 딱 형성이 돼 버리면 이 태풍이 올라오질 못하고 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미 한국에서도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한참 된 거잖아요. 그 사만사온이라는 게 결국은 기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사이클이 3일, 4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기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예, 그런 건 거죠. 그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완전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기후 변화는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변화라고 그러면은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 위기,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 재난, 뭐 이런 식으로 더 분명한 표현들을 해야 된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구 온난화도 요즘은 지구 온난화라는 네, 말을 지금은 이제 쓰지 말자. 왜냐하면 온난화만 하면은 따뜻하고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워밍보다는 글로벌 히팅. 예, 더워지고 있다. 그럼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뭔가요? 뭐 이게 뭐 그건 조금 이제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하여튼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근데 태풍 오면 좀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그냥? 지금 요번 태풍만 하더라도 지금 사상자가 지금 다 합쳐서 14분이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많이 오는 것과 세지고 있다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사고의 확률도 높아지는 거지만 요번 같은 경우 울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mm 이상의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수도 시설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수가 생기거나 축대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이제 구체적인 자연재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서울 중심주의에 이번에 서울을 비껴나가서 서울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도 없죠. 사실은 뭐 서울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지역에는 또 엄청 많이 포항이니 울진, 영덕 이쪽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도 기후 변화, 뭐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6세 소녀가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에 뭐 노미네이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후보자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요? 예. 일단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왜 유엔 총회였느냐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 기후 문제 관련해서 뭐 교토 의정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1990 파리 기후 협약은 제가 파리 기후 협약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1997년도에 일본 교토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얘기를 시작했고 97년도가 있었고 또 파리 협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중국 같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전 세계 배출량은 점점 지금도 늘고 있거든요. 인구가 늘면은 자연스럽게 온실가스가 온실가스는 이제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나 메탄. 뭐 프레온가스 뭐 해서 전체 한 6가지 종류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도 그레타 툰베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회의만 하냐.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유엔에서도 그런 정도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냥 기후회의라고 하지 않고, 기후행동정상회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을 뉴욕에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해서 회의가 요번에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절박함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태로 되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클라이밋 액션인데요. 액션. 이제는 액션이 필요한 때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말잔치 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이제 만들고 실천을 해야 될 때다. 거기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16세 소녀가 제일 앞에 모두 발언을 한 거죠. 뭐 한번 볼까요? 일단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My message is that we'll be watching you.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저걸 한번 봤어요. 이미 네네.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네. 와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절박함이라는 게 막 묻어나요. 지금 저 밑에 한글 자막을 굉장히 점잖게 쓴 건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 감히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요? How dare you? 예, dare you라는 네. dare라는 게 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16세 소녀가 전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 있는 회의에서 대통령, 총리 다 앞에 놓고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얼굴 인상을 팍팍 쓰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센 얘기를 하는 그러게요. 거고. 예. 사실은 저 얘기가 그나마 뭐 이게 좀 그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배경이 잘 계속 소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IPCC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모인 그 집단에서 이제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온난화는 시작이 되었고 산업혁명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도가 올랐습니다. 이미.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류의 가이드라인으로 1.5도씨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1.5도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잘 뭐 1.5도면 사람이 잘 못 느끼죠. 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예. 1.5도 올라가면. 1.5도가 올라가면 폭염이 과거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폭염이 2배가 늘어난다고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폭염의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뭐 한 30도 넘으면 폭염인가요? 35도, 38도까지 30 돼야죠. 그러니까 35도 이상이 그러니까 되어야 보통 35도면은 완전 더워 죽는데요? 죽는 거죠. 근데 그게 2배가 증가한다고? 2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올해 유럽 같은 경우에 예. 이번 여름에 40도가 넘어갔어요. 엄청 더웠잖아요. 예, 파리라든가 서유럽 전체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35도를 넘어서 40도가 넘어갔거든요. 이런 날수가 이제 1.5도가 아직 안 됐지만 예. 되면은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거에는 거의 뭐 몇십 년, 몇백 년에 한번 벌어질까 말던가 하던 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거고요. 에어컨 틀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우면. 그럼 이제 여기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가요? 예, 에어컨을 틀려면은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현재는 대부분 화석 연료에 한국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을 떼야 되는 거예요. 석탄. 예, 지금 전체 전력 중에 40%가 석탄이거든요. 예. 20%가 이제 가스고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또 거죠. 늘어나서 예. 또 더 더우니까 더 틀고 더 틀고. 더 늘어나고 예. 그러면 와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구나. 정말 이게. 이제 최악은 이제 북극에 있는 예. 북극에 지금 얼음이 꽁꽁 얼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메탄가스. 예. 왜냐면 거기는 메탄가스는 근데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연료로 모으면 쓸 수 있죠. 우리가 예. 있는 천연가스가 대부분 메탄가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동토층 밑에 있는 그 메탄가스가 지금은 그 얼음과 함께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얼음이 녹아버리게 되면 예. 이게 밖으로 나오겠죠? 밖으로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이 메탄이 대표적인 또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버리면 예. 이게 그냥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온실가스가 올라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사실상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선수의 방법이 이미 없는 그 거예요? 순간에서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아예 안 쓴다, 올스톱 시킨다 라고 해도 이미 거기서부터 온실가스가 나와버리니까 그 돌이킬 양이 수 없는. 인류가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게 거죠.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그게?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예. 10년 10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0년이요? 20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잠깐만 있어요. 10년이면은 지금 2019년이니까 2029년에 시베리아가 다 녹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계산이 나오냐면은 지금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온실가스가 이렇게 정체돼 있거나 줄어드는 상태면은 예. 그 시간을 땡길 수 있는 건데, 더 예. 늘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는 이 속도가 아직도 멈춰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대로 간다면 사실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지금 굉장히 비관적인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 가장 있습니다. 비관적인 거는 어쨌든 진짜 10년밖에 안 가장 남았다는. 비관적인 거는 진짜 한 몇 년이, 한 2, 3년, 1, 2년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건 정말 이제 연구 보고서 따라 다른 건데, 와. 근데 이제 보통은 한 10년 정도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우니까 에어컨 켜면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유럽에서는 이미 이게 오랫동안 얘기가 돼서 아까도 보면은 내용 중에 멸종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멸종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 멸종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제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가장 취약한 동식물부터 멸종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인간까지도. 왜냐면 인간이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먹고 살죠. 뭐 생태계가 있어야지. 그런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인간마저도 이제 멸종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니케마니 님이 10년이라니 무섭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몰랐어요.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툰베리가 이렇게 절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뭐 한 이런 말 하면 죄송한 60, 70이신 분은 그냥 어떻게 버티면 되는데 16세 소년은 앞으로 50년, 60년,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절박하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나는 원래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제 20살, 30살이 될 때쯤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 정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들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말잔치만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툰베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툰베리가 특히나 뭐 많은 정상들을 꾸짖었지만은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노려보는 사진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더라고요. 버즈피드라는 미국의 매체는 죽일 듯이 노려봤다 이런 제목을 날아갔더라고요. 실제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준비됐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죠. 저 표정이 진짜로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그런 건가 봐요. 트럼프는 대표적인 기후 변화가 있지 않다. 기후 변화 회의론자예요. 그 트윗 가끔 올리면은 가끔 한파 몰아치면 거봐 무슨 그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착각하는데 오해하시는 건데요. 기후가 더워진다고 하는 건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추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와 아주 더울 때 이 극한값이 굉장히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것도 기후 변화의 이후에 생기는 것들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게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는 그거는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이지가 않고 막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기후 변화의 문제잖아요. 제가 그래서 왜 이 추위가 오는지를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이 지금 북극에 찬 기온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북위 60도와 북위 60도에서 제트기류라고 하나요? 요게 이제 막아주고 있는데 더운 기온이 올라가면 그게 풍선 효과처럼 밀고 올라가면서 그 추운 기운이 오히려 남하해서 더 추워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해왔던 기후의 패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춥거나 내지는 굉장히 건조했던 데서 폭우가 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관련해서 연설을 했다라고 해서 뭐 했는데 저는 뭐 그거 관련해서 기사도 썼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떻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나요? 뭐 저희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망스럽다고 이제 저희라고 하면 이제 정의당 정의당에서는 이제 그런 논평을 냈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회의거든요. 기후 행동 정상회의인데 매우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원론적인 얘기만 뭐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는 적극 대응하겠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기금을 좀 더 내겠다. 뭐 이런 정도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몇 년도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70조 원의 돈을 투자하겠다. 70조를 투자를 70조 한다. 원. 70조 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난방에 사용하던 그 여러 가지 화석 연료도 석유 보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2023년도까지 아예 못 쓰게 하겠다. 아니, 그럼 뭘로 난방을 하나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거나,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바이오매스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로 난방하는 것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한 난방을 바꾸겠다. 예.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데, 아주 구체적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발표되는 회의였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푸른 푸른 하늘의 날. 예.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직도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죠. 너무 힘든 건 맞고, 예, 미세먼지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되는 것도 맞아요. 예.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해결 안 돼요? 두 개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예. 저는 왜 같은 걸로 알았을까요? 쓰레기를 치운다고 수질 오염이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 아예 범주가 다 같은 두 개 연관은 돼 있겠죠. 연관은 되어 있겠으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고 또 그래서 제가 뭐 기사를 봤는데 좀 생뚱맞은 얘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그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이래 버리니까 생뚱맞은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그 연설문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탈원전하고 지금 재생에너지 확 늘린 거 아닌가요? 있는데 지금도 5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짓던 것들을 멈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계획이 있습니다. 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뭐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은 그거만큼 더 옛날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요번에 메르켈 총리가 전체 지금 독일은 전력 중에 40%가 석탄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38년도까지 이제 한 20년 정도 남은 거죠. 그때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0으로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를 지금 한국은 탈원전을 하는 계획만 60년이잖아요. 그거는 석탄은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을 언제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이 0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목표치가 없고요. 그래요? 아예 그 목표치가 없습니다.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정부가 혼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석탄 산업계, 노동자, 뭐 이게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한 석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 2038년도 완전히 탈석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한국은 지금 탈원전 하면서 뭔가 되게 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재생에너지 비율도 막 팍팍 늘어나고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 아니었나요, 지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몇 % 정도 되나요?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 한 3.5%? 3.5%밖에 안 되나요? 그전엔 1.2%였던 게 이제 3.1, 두 배로 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다른 나라들 평균은 어떤가요? OECD 국가들. OECD 전체 평균이 지금 25%가 넘었고요. 그리고 OECD 유럽 국가들 평균은 30%가 이미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뭐 근처는 경제 규모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근처도 가려면 최소한 15% 20%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OECD 평균이 지금 벌써 25%가 넘었으니까. 그럼 언제 쫓아가죠, 우리가 그거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30년도에 20%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2030년도면 10년 남았네요. 10년 남았는데 20%가 목표니까 10년 뒤가 돼도 현재 OECD 평균보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급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바뀌는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고,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영국이 과거에 한때 영국도 한 석탄 비중이 4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아주 일시적이었지만. 잠깐. 근데 지금 이미 1년 평균을 보면은 석탄 화력 비중이 5%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0으로 가는 거에 거의 근접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몇 년 내로 이제 한두 개 남아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이제 완전히 스톱을 할 거고, 정말 마른 수건을 주어 짠다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멸종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시위대가 멸종 저항이라는 멸종 저항, 예,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오늘 또 저 뉴스에서 익스팅션 레벨리온인가 뭐 그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봤는데 정부 관청 앞에다가 시뻘건 페인트를 쫙 붙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군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이제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하죠. 이게 완전 남의 나라 얘기. 그러게요. 잘 이거 사실 모르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그렇죠. 계속 언론에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뭐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하는데도 오히려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가 한국만 지금 전 세계의 아젠다인데 한국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죠. 한국은 이 문제에 별로 그동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경제, 지금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제품은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 유럽연합의 방침이고, 독일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그런 발표도 했잖아요. 프랑스에는 메르켈 RE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할 때, 리뉴어블 할 때 RE인데 이게 100% 되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자기네 생산품은 100%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합니다. 이제 그걸 국가 차원에서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품 팔려면 너희 이거 만들 때 어떤 에너지를 써서 만들었는지 그 관련한 증빙 좀 더 내놔. 석탄 돌려가지고 한 거야,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한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수입 판매가 안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국내에도 조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유럽 국가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든 디젤이든 뭐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2030년도에서 40년도 사이에 전부 다 판매 금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소위 말하는 내연기관차를 다 아예 판매 금지. 그게 한 10년 남았다고요? 10년에서 20년. 10년에서 20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만드는 차 중에 3분의 1만 내주고 3분의 2는 수출용이거든요. 수출이죠. 수출로 먹고 살죠. 그런 거잖아요. 유럽에다 차를 팔려면 이미 디젤 엔진, 뭐 휘발유 엔진 이건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산업도 체질을 이제 바꿔줘야 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버드와이저 캔맥주를 먹는데 버드와이저 캔맥주에 100% 풍력 에너지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굳이 막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도 미국에서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주마다 다르지만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군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기후 뭐라고 해야 돼, 이념적으로 뭐 동참해야 되느니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 어쨌든 계속 경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좌파니까 이런다 하지만 우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좌파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우파잖아요. 거기는 중도 우파잖아요.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이잖아요. 마크롱도 뭐 사실은 좌파라고 보기 힘들죠. 그렇죠. 프랑스 마크롱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나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국내에서 하면은 정말 이거는 좌파들의 얘기다. 이렇게 또 이제 씌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큰일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지금 어느 기업이 대응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정부가 뭐 어떻게 이거를 저런 거에 좀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 저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기업에서도 사실 그걸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만 섬처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에 우리끼리만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얘기가 길어져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계속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훌쩍 없죠? 지났어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이고, 예,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예, 정의당 예. 에너지 생태본부가 어떤 일을 하고 예. 짧게 어쨌든 정의당에서 생태와 에너지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이제 본부의 본부장을 제가 맡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의당은 아무래도 노동이나 민생이나 이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태나 에너지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그리고 특히나 원내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한 지 이제 임명받은 지 이제 한 달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일들 좀 해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신기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 예. 페이스북에 저희 정의당 생태 에너지 본부라고 치면은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다 이제 계속 질문이나 관련한 의견들 달아주시면 그건 제가 직접 일일이 하나씩 챙겨가면서 알겠습니다.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고 이거는 뭐 우리의 경제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한번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고 한번 우리 본부장님 한번 뭐 좋은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간 담론 월담 첫 번째 시간으로 이현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